자, 목요일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돈비 매니저 임선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돈비가 내린다 샤랄랄랄랄라라. 우리 집 가정 경제에 돈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첫 방송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모녀가 함께 받는 연금 플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먼저 많은 청취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방송할 때 연금 플랜 방송을 했는데 방송 중 게시판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래서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을 좀 상담을 좀 도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무리 연금 플랜을 잘 짜도 좀 고민이 되는 가정들이 많았다. 그게 뭐냐면 연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들 중에 갱신형 보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플랜을 잘 짜더라도 그 연금 플랜이 깨지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갱신형 보험 때문에 기껏 준비한 연금 플랜이 깨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갱신형 보험 때문에 그래요.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만기까지 내야 되고 보험료가 또 만기까지 올라요. 근데 대부분 갱신형 보험의 만기가 80세에서 100세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80에서 100세까지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그때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잘 짜여진 연금이라도 우리가 매달 받는 연금에서 보험료를 내고 나면 정작 쓸 돈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된 연금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심각한 문제네요. 네네. 평생 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드린다 하더라도 보험료로 나가고 나면 진짜 쓸 돈이 남지 않는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보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동키 여러분들은 조금 방송을 좀 들으셔서 좀 아실 텐데 많은 분들께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나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오해요? 그래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료가 얼마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그러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갱신형이어도 보험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은 갱신형 보험은 밖에 없어요. 요즘 비갱신 보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갱신형 보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는 갱신이 되더라도 우리 주계약 납입 기간이 20년 납일 경우에는 갱신이 되더라도 20년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장 만기까지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장 만기가 뭐 80세, 100세다. 그럼 그때까지 오르게 되는 건데 그걸로 20년만 오르는 걸로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갱신형 보험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 갱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주계약 납입 기간이 20년일 경우에 갱신형 특약도 20년만 갱신된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계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특약이 갱신형이라면 갱신형을 달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만기까지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거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요.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잘 믿지는 않으세요. 진짜? 네, 어떤 경우들이 좀 있냐면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으로 끝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보험은 100세까지 오르고요. 보험료를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90세 시점에 월 보험료가 한 50에서 6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믿으세요. 그치. 그럴 거면 차라리 저축을 하지. 왜 보험료를 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난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언성을 높이고 그치. 또 어떤 분들은 또 뒷목까지 잡고 그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갱신형 보험이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그다음에 총 내야 되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될 것인지 좀 알아보고 또 저희가 조정 플랜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연금을 위협하는 갱신형 보험
연금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을 위협하는 갱신형 보험.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민하면서 가입을 하고 또 힘들지만 유지를 하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지만 끝까지 꾹 참고 납입을 해왔던 내 노후를 위해. 근데 그게 언제? 가장 연금이 필요한 순간에, 진짜 내 노후가 눈앞에 닥쳐오는 그 순간에 연금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믿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임성규 전문가님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으셨던 걸까요? 고민 해결을 위해 임 전문가님이 청취자님께 또 무슨 솔루션을 주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얼마 전 식당 연합회에 갔더니 30분 정도 재테크 설명회를 해주더군요. 거기에서 가족들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3인 가족 월 보험료가 50만 원 내면 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3인 가족이거든요. 지금 보험료로 월 약 4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일단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됐고요. 앞으로 연금만 잘 준비하면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설계사분께 보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분께서 저희 가족 보험을 보시고 갱신형 보험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많이 오를 수 있고 심지어는 80세 이후에 가족 월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만기까지 총 내야 하는 보험료가 무려 6억에서 7억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연금이 나와도 보험료 내고 나면 정작 생활비로는 쓸 돈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점검받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심란해졌습니다. 전문가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지금 내는 보험료가 50만 원도 안 되는데 아무리 갱신형이 많아도 그렇지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6억, 7억. 이건 솔직히 저도 진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성규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오셨는데 상황이 어떤 분이셨나요? 먼저 그 사연 주신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네. 원래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지난 연금 플랫 방송 보시고 본인도 65세부터 연금을 좀 잘 나오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달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그게 주된 상담이 아니었어요. 만나보니까. 네, 만나보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항상 연금을 지키려면 나가는 지출을 잘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험료인데 그래서 가입한 보험 상품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한 보험이 6건이 있었는데 6건 모두가 갱신형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연금을 나오게 해드려도 이 갱신형 보험료를 미래에 내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이분의 경우가 딱 그 연금을 위협하는 갱신형 보험인 사례랑 거의 뭐 흡사했다, 딱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금 받을 때는 보험 없애면 되지 뭐. 그러면 아플 땐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병원비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지키고 연금도 지켜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갱신형밖에 안 남는다. 그럼 갱신형 보험을 없애면 건강을 지킬 보험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지켜내야 되는 게 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 연금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으셨는데 일단 지금 구멍이 막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왔는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3인 가족인데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는 적정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보험료의 변화는 없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갱신형 보험들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총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약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깜짝이야. 상황을 만들어 드렸고요. 3억에서 4억 내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줄여드렸습니다. 네네네. 이게 중요한 거고 네. 반대로 우리가 이제 보험료가 줄면 보장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보장의 구성은 훨씬 더 좋게끔 바꿔드렸고 더 중요한 거는 매달 우리가 150만 원씩 연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평생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유튜브로 혹시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임성규 전문가님과 눈이 많이 마주치실 거예요. 굉장히 카메라를 잘 보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눈을 마주치면서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진실된 눈을 한번 마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는 들으면서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보험료는 적정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이제 그 라디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3인 가족으로 총 6건의 보험으로 월에 약 48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3인 가족이 48만 원 정도면 적정 수준이다. 양호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내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입한 6건의 보험이 모두 갱신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갱신형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고 보험료를 끝까지 낸다라면 총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무려 한 6억에서 7억 가까이도 될 수 있겠다라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첫 번째는 본인의 연금을 준비해도 연금에서 나가야 되는 보험료가 과도하니까 본인의 노후가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자녀들 보험을 부모님이 가입하셨다가 물려주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물려줄 텐데 취직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나면 이 친구들의 또 저축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미래의 노후 준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또 이제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장이 좋냐? 그 부분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사의 진단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말씀드렸었던 중증인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CI 보험으로 모두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6억에서 7억을 내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으면요. 저는 계속 아파라. 아파라. 제발 아파라.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 조금 농담 삼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갱신형 보험 가입하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병원 갈 때? 아니죠. 그럼요. 가장 빨리 아플 때. 그러니까 보험료가 갱신되기 전에 많이 오르기 전에 내가 보장받는 금액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아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갱신형 보험이 무서운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 그때까지 이 보험을 유지를 해야 될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에 놓이면 그러니까요. 참 우리의 노후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예, 그 생각이 더 듭니다. 평생 동안 건강했는데 6, 7억이 그냥 나간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거기다 또 중대한 질병일 때만 보장해 주는 걸 드셨어요. CI. 물론 CI 종신보험이 누구에게나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보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상황에서는 나쁜 보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뭐 이렇게 나쁜 보험이라기보다는 보험은 나쁜 보험은 없어요. 우리 상황에 맞느냐. 그런데 지금 보장을 위해서 가입한 상품인데 이 가족들에게는 조금 그렇죠. 안 맞는 상황인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사연자분에게 저희가 6, 7억 원을 내야 된다라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내고 있는 게 48만 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내도 6, 7억 원이 되겠느냐. 솔직히 안 믿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분께서는 내내 믿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믿게 해드렸을 것 같은데 임성규 전문가님 성격상. 그럼요. 저희가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 저희가 아까 퀴즈에 정답을 드릴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얘기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예. 안 했어요. 그 상품 설명서나 가입 제안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 가입 제안서를 나 상품 설명서에 보면
그 해지 환급금 내역서가 있는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 가입할 때 받아놓은 상품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 해지 환급금 예시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해지 환급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 내야 되는 보험료도 나와 있어요. 예, 그 보험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17살에 가입한 보험이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월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92,900원. 그러면 17살에 이 정도면 좀 적정하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내드려요. 근데 이 중에 비갱신 보험료로 내야 되는 보험료가 84,000원.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료는 89,000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8,900원. 8,900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8,900원이 갱신돼봐야 얼마까지 되겠어라고들 많이들 그치.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84,000원이라고 하는 주 보험은 10년을 내고 끝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험료의 변함없이 납입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8,900원짜리 특약은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 갖고 언제까지 오르게 되냐면요. 보장 만기인 80세에서 9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특약들이 80에서 90세가 됐을 때도 8,900원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주 보험료 84,000원 보험보다도 훨씬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던져놓고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낚시를 잘하시는. 자, 8,900원짜리 특약입니다.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데 이게 80세 혹은 100세까지 오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오르게 될까요? 오늘은 갱신형 보험으로 가지고 있을 때 평생 이걸 납입하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 집의 가정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갱신형 보험 가지고 계신다면 내 갱신형 보험은 얼마짜리인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이 덱은 8,900원짜리 특약입니다. 이걸 80세, 100세까지 냈을 때 얼마까지 오를지 4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야기 잠깐 나누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사연 속 주인공은 이런 분이었죠. 3인 가족에 월 4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적당해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입한 6건의 보험이 모두가 갱신형이어서 앞으로 평생 총 납입하는 보험료만 따져봤더니 임성규 전문가께서 따져보니까 6억에서 7억 가까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안 믿으셨대요. 에이 무슨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해지 환급금 표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진짜 6억 7억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갱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갱신보험료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게 8,900원의 특약이에요. 이걸 앞으로 80세 혹은 100세까지 쭉 낸다면 이걸 얼마까지 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툭 던지시고는 3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갱신형 보험료로요, 전문가님. 네네. 8,900원밖에 안 내는데 이게 뭐 인상돼봐야 얼마 되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아마 많은 지금 우리 동키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뭐 이렇게 상품 설명서나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쉽게 믿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드님이 17살이잖아요. 그죠. 그럼 특약을 100세까지 낸다고 가정을 하면 몇 년 남았죠? 83년이 남았어요. 3년, 그러네요. 83년 동안 똑같은 보험료만 내더라도 굉장한데 그게 3년마다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진 않을 수도 있겠으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올라가는 폭이 얼마가 될지 죄송하지만 저희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최종 납입 금액을 우리 사연자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금액이 무려 1억 5,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녀 한 건으로만 1억 5,900, 그럼 약 1억 6천이라고 가정해 보면 네. 총 6건이잖아요. 네. 와. 그러면은 6, 7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하네요. 그 내용을 듣고 사연자분께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게 우리 미래를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보험이 너무 많아서 보험을 좀 정리정돈해야 돼요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보험을 가입은 해야 되는데 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좀 알았는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험 권유 전화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보험이 좋아라는 이제 권유를 듣고 좋다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그런 게 대부분 갱신형일 때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형을 추천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잘 들어주세요. 8,900원짜리 특약이었어요. 갱신이 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했는데 진짜 상상 이상이죠. 총 내야 되는 금액이 1억 5,900만 원이다. 이만큼의 돈을 내고 안 아프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 돈을 차라리 모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요. 정말 만약의 경우에 아플까봐 울타리로 우리 건강을 지켜줘라고 건강 지키는 울타리로 가입을 해두는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과하게 가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울타리 안전하게 지켜줘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과하게 가입을 해서 아파야 되는데라는 걸 바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면서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내가 몸이 약한 부분은 조금 더 튼튼한 울타리, 그리고 내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 크게 돈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평범한 울타리, 이런 것들로 정말 현명하게 잘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실 분들이 바로 돈키호테 전문가 분들이시고요. 걱정되는 게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돈비 매니저 그리고 시조새 임성규 전문가가 친절하게 점검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상담 가능하고요. 여러분은 샵0999 이쪽으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주시면 여러분께는 1순위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부 시작했으니까요. 솔루션으로 들어가 봐야죠. 어떻게 네네. 도움 주셨습니까? 일단 먼저 우리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세 분이 보험 내용이 똑같이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두 건씩. 그래서 사연자분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고 어떻게 조정을 해드렸는지에 대한 말씀만 드려도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사연자분에 대한 이야기만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총 2건의 보험으로 월에 19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19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 입원비, 실손 이 특약 모두가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특약들은 실손은 뭐 갱신형 모두 갱신형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병률이 높은 이 특약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47, 47세이거든요. 특약들이 만약에 80에서 100세까지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마 엄청난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 생활로 접어들으셔야 될 텐데 연금만으로 생활하실 때 이 갱신되는 보험료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플 때 보험을 깨야 되거나 아니면 깨면 또 우리가 보장이 안 되니까 과도한 보험료를 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보험들을 그렇죠.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조정이 꼭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네. 아프기 전에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 네네. 적정하게 가입은 되어 있으셨나요? 일단 암 진단비를 말씀드리면 5천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갱신형으로 인해서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무려 2억에서 3억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낮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보장 범위도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장 범위도 조금 협소했고 보장 금액도 2천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장 금액 또한 좀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 대비
조금 보장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진단금 자체가 5천만 원, 뭐 적은 금액 아닌데 총 내야 되는 금액이 2, 3억, 2억에서 3억을 내는데 암에 걸려도 5천만 원 받는다. 그럼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너무 적죠. 이건 그렇죠. 차라리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낫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따져봐 주시는 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뭐 보험을 막 해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그렇고 보장 구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입한 지가 또 얼마 안 되셨었어요. 네. 예, 그래서 가입하신 보험 6건을 좀 모두 해지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보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종합보험으로 암진단비 5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3천, 심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3천,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특약들을 구성을 해서 좀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렸고 실손 의료비는 그냥 해지한 다음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전환 실손으로 가는 게 좋아서 그렇죠. 전환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유지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드린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종합보험은 25년 납 비갱신 100세 만기로 이렇게 조정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드렸더니 월 보험료가 15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기존에 19만 원 내던 것보다 약 4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요. 총 내는 보험료 또한 조정을 하게 되면 약 한 4,200만 원 정도대로 조정이 돼요. 그럼 갱신을 가정했을 때 총 우리가 절감되는 보험료는 약 2억 원 가까이 그렇죠.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반대로 보장의 구성과 보장의 금액은 기존보다 높게 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울타리는 너무나 탄탄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우리가 총 내야 되는 보험료, 그러니까 총 납입하는 보험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달에 내는 보험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2억 원 가까이 절감이 된다. 월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총 납부 보험료도 2억 원이 절감이 되고 근데 보장은 점점 더 탄탄하게. 그러니까 일석삼조. 네,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 말이 맞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인 가족이 기존에는 48만 원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약 37만 원대로 조정이 돼서 월 보험료는 약 11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요. 네. 총 납입 보험료도 기존에는 한 6억에서 7억 원대 정도 내에서 냈었어야 되는데 네. 약 1억 원대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5, 6억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보장 구성과 금액은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이 미래에 보험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가 안 계세요. 이럴 때 이제 아플 경우에 가장 큰 걱정이 아마도 간병일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금액 중에 한 4만 원 정도로 간병비 보험까지 준비를 해서 미래에 아플 때 나를 간병을 해야 되는 비용마저도 저희가 보호를 함으로써 네.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플랜을 좀 완벽하게 짜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표정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갱신형이 굉장히 위험하군요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물론 갱신형 특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1973님께서요. 저는 54년생입니다. 실비보험이 월 13만 8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조정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13만 8천 원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이지만 이게 다음번 갱신될 때는 이게 뭐 가입한 회사나 상품이나 몇 세대나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1, 2세대 실손이다라고 하면 네. 아마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미래에 이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향성을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세대나 2세대는 내가 병원을 안 가도 오르잖아요. 이렇게 크게. 그렇죠. 그건 네. 전체적인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 그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하고의 정말로 꼼꼼한 상담. 그리고 저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자기 부담을 늘리고 그럼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선 남는 돈을 차라리 의료비 통장에 저축하셔서 자기 부담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그럴 때 찾아서 쓰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하고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연금을 아무리 준비를 잘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지출이 커지게 되면 그 부분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저는 갱신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금을 위협하는 갱신형 보험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보험은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맞는 보험이 돼야 되고 그 보험이 우리의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금을 지킬 수 있는 우산막이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아한 노후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파트너 없이 오셨지만 1인 한 10역 해주신 것 같아요. 임성희 전문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